스위스의 프리부르주의 작은 마을 살 근처의 몰숲에선 기이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숲을 걷다 보면 그를 만날 수 있다. 키가 2m가 훌쩍 넘는 그 존재는 구식 방독면을 쓰고 거대한 망토를 두르고 있다. 그 존재는 지척에서 사람을 만나도 도망치거나 피하는 법이 없다. 다양하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꽤나 구체적이었는데요. 매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격했어요. 10년 넘게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사람이라면 조금씩 걸음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할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속도예요. 사람 아니냐고요? 글쎄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섞고 마주치면 빤히 쳐다보기만 해요. 근처 주민이라면 눈인사 정도는 하겠죠. 애들끼리 숲에서 놀다가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면 꼭 그 남자가 있대요. 사실 말을 남자라고 하는 거지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니니 성별도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목격담을 통해 정리된 공통점은 다음과 같죠. 첫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나 사용했을 것 같은 구식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 둘째, 늘 군용 망토를 걸치고 군화를 신고 있다. 셋째, 주로 야심한 밤이나 새벽 시간에 숲에서 목격된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르로용 혹은 모래 유령이라고 불렀는데요. 르로용은 작업복을 뜻하는 지역 방언으로 그 작업복이라는 뜻이죠.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르로용과 관련된 목격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NS가 대중화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대 들어서도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죠. 때문에 주민들 중 일부는 르로용의 정체가 사실 숲의 은둔에 사는 방랑자일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숲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르로용이 숲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또한 매번 허탕만 칠 뿐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러던 2013년 8월 르로용의 실체를 찍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위스의 일간지 르마탱에서 특정으로 내보낸 기사 속 사진은 멀리서 찍은 듯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큼은 목격담에서 전해지는 것과 동일했는데요. 나무와 엇비슷한 장신의 키, 몸을 두른 망토와 보이지 않는 얼굴은 마을 주민들이 익히하는 르로용이었죠. 내 인생에 이런 압도적인 공포감을 느낀 경우는 없었다. 직감적으로 그곳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진을 게시한 아마추어 사진가 패트릭은 르로용을 촬영한 것은 자신이 평생 겪은 모든 일 중 가장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처럼 르로용은 패트릭에게 다가오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공포로 뒷목이 서늘해졌다는데요.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겨우 멀리서 사진 한 장만 찍었을 뿐 그 정체를 확인하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했죠. 사진은 금세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자주 목격해왔던 르로용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겼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진은 이내 언론사와 대중의 시선까지 한데 끌어모았죠. 이후 사람들은 르로용의 존재가 무엇일지에 대해 이런저런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설은 전설 속 존재 숲의 야만인이 르로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숲의 야만인은 중세부터 수많은 예술과 기록에 등장하는 인간 모습을 한 정체불명의 존재인데요. 나뭇잎으로 몸을 감싼 거구의 존재로 묘사되는 그가 현대에 들어서며 작업복과 같은 발전된 복장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르로용의 정체가 수백 년 넘게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숲의 야만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이후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에 너도 나도 르로용의 사진을 찍기 위해 몰숲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조용하던 숲은 어느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로 소란스러워졌죠. 그가 주로 밤에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숲을 헤집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구식 방독면을 착용한 장신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는데요. 외지인들은 더 기괴하고 흥미로운 목격담을 듣기 위해 주민들을 붙잡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으며 숲 근처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며칠씩 숙박하기도 했죠. 마치 마을 전체가 동물원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지역 당국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열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르로용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발견 직후 모습을 감추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었죠. 2013년 11월 르마탱의 기사가 공개된 지 약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지역신문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숲속을 걷던 주민이 르로용의 구식 방독면, 그가 착용하던 망토, 그리고 쪽지를 발견해 제보했던 건데요. 쪽지의 제목은 모래 유령 사망 진단서 및 유서로 기사에 그 전문이 실렸죠. 친애하는 르마탱의 패트릭 씨, 당신은 바보일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던 한 존재를 죽였습니다. 유령은 사라집니다. 짐승을 사냥하려는 위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 같은 편협한 이들의 머릿속을 계속 떠돌 것입니다. 유령은 죽지 않으니까요. 쪽지를 읽은 마을 주민들은 과도한 관심과 위협을 견디지 못한 르로용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르로용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늦은 밤 숲에 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이들이 숲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소중하게 안고 있는 걸 봤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절대로 마을로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겁을 먹을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산책로를 침범하지도 않았고요. 마을 주민들의 증언까지 더해진 후 자극적으로 르로용을 소비하던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한동안 르로용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장소에는 사람들의 성지순례와 애도가 이어졌는데요. 쪽지가 유서 형태였다는 점에서 경찰들은 르로용이라고 불렸던 은둔자가 세상을 등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숲을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는 못했죠. 과연 르로용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년 넘게 자연에서 살아온 숲의 야만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이 싫어 떠나버린 조용한 은둔자였을까요? 그 진실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